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영양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후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전찬주님, 디쥐님, 김재현님, 변정훈님, 황지민님, 지훈님, 서지연님, 최준호님, 낙교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박스텀프님, 강성진님, 윤상현님, 변용훈님, 죄송합니다. 변용훈님, 이범재님, 박재권님, 홍반장님이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도 가을하늘나라님, 유튜브 아임띵님이 후원해 주셨고요. 도서출판 인사이트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잘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 한 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그래요? 하면 안 되죠. 누구?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왜 빠졌죠? 제가 일찍 아는 거예요? 최근에 뭔가 게임을 하시려고 월결제 게임을 하시려고 이제 하나 빼고서 그분이 이제 후원하시다가 빠지셨다고요? 갈아탄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당근마켓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당근마켓 이야기 했는데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에 뭐 2위 했다고? 2위? 앱스토어 앱 아니다. 뭐 유입자 수 2위 했다고. 유입자 수? 네, MAU로. 쇼핑에서 쿠팡 다음으로 MAU 쇼핑에서 2위 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MAU가 700만 넘어서 네네. 이제 뭐 기사들이 좀 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는데 약간 여기에 붙이는 거는 네. 지금 앱스토어 구글이랑 아이폰 다 1등이긴 해요. 전체. 오. 왜 1등 하는 걸까요? 당근마켓 체류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다운로드 많이 받아서? 앱스토어요? 아니면? 네, 둘 다. 앱스토어는 그냥 사람들이 입소문이 점점 많이 퍼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TV도 좀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약간 도달 안 했던 사람들이 받으면서 1등 하는 것 같고, 1등 찍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거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그러는데 뭐. 근데 좀 보면은 항상 높긴 했어요. 작년부터는 거의 항상 상위에 있었고 상위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앱들 있잖아요. 애들이라기보다 뭐 당근마켓도 그렇고 뭐 토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앱들이 있는데 그럼 다 이제 업시작도 시작하면서 계속 상위에 있고, 최근에는 거의 당근마켓 좀 더 항상 위에 있는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네. 좋겠어요. 네. 좋으셔서 할 말을 잃으신 건가? 근데 엄청 빨리 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말에 한 300만 넘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00만이니까 와. 거의 2배 정도 는 거라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AWS는 뭐 항상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 기사 뜰 때마다 좀 억울해요. 내가 원래 아마존 주식을 지속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코로나 터져서 안 사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트위터로 말해줬는데 AWS의 1분기 매출이 지금 10조를 넘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1분기 Q1만 해서 누가 트위터에 쭉 적어준 게 있어요. 2014년에 1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 10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직전 2019년에는 7.7 빌리언이었는데 지금은 10 빌리언 된 거니까 7천억, 약간 이제 성장세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AWS 매출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존 매출이. 이거는 이제 뭐 일본에서도 뭐 누가 분석한 글이 있는데 ERP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흔히 셉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많이 하는데, 셉은 그 ERP를 그 소프트웨어로 팔아가지고 유지보수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롯데타워 같은 건물 하나 지었거든요. 그 정도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시장이 전부 사스로 넘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클라우드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지금 전체 회사들도 스타트업만 봐서는 클라우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안 쓰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10%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 말고 넷플릭스 이런 회사 말고 그냥 오래된 IBM이나 이런 회사들, 전산 시스템 옛날에 구축해 놓은 회사들이 직접 넘어갈 거라, 이거는 진짜 지금 10배?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10배 그 이상? 왜냐면 돈으로 따지면 네. 우리 같은 애들이 쓰는 거랑 삼성이나 뭐 옛날 기업들이 쓰는 거 돈이 차원이 다르니까 다르긴 하죠.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아마 올해 50조 넘을 것 같아요. 원화로 보면은. 아. 올해 매출만 연도요? 그쵸 50조 넘을 것 같고.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AWS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애저나 GCP가 실제 더 네.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점유율을 예. 조금씩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워낙 빨리 크니까 이제 이렇게 엄청 티가 나는 거고 저는 조금 이제 AWS 상관없이 좀 주목했던 게 최근에 좀 알리바바 쪽을 클라우드 관점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알리바바 성장률이 애저랑 비슷하거든요. 1년에 네. 거의 6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쪽은 엄청 밸류에이션이 높진 않아요. 아마존은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래서 좀 보고 싶긴 한데 애매하긴 하죠. 왜 애매해요? 아마존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알리바바가 저는 좀 의외로 괜찮았던 게 걔네도 글로벌 서비스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륙별로 다 리전이 있어서 의외로 이걸 쓰려면 또 쓸 수 있는데 사실 뭐 AWS 같은 게 워낙 편하니까 네. 저는 안 쓸 것 같긴 해요. 알리바바는 AWS처럼 그 클라우드만 하는 회사인가요? 아니죠. 알리바바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 쇼핑몰.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AWS의 매출이 1분기 10조라는 거는 AWS 자체만 놓고 네, 자체만 놓고 온 거죠. 분석한 건데 네. 알리바바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약간 다른 변수들도 많이 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껴있죠. 네, 그러니까 네.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네, 1위 사업자가 잘 될 건 지금 뻔한 것 같은데 2, 3, 4위는 계속 바뀔 것 같거든요. 네. 애저가 작년에 60% 성장했는데 올해 몇 번 60%? 성장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애저나 GCP도 저는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뭐 그것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MS 계열에서 넘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쪽 잘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성장률이 60% 유지가 될지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왜냐면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여전히 성장이 그렇죠. 높아서. 기본적으로 큰데 여기서 30%인 거랑 좀 작은데 60%인 거랑 점유율이 조금 뺏기긴 하지만 막 10%씩 이렇게 쫓아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서 AWS 계속 잘 될 것 같긴 해요.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마존은 점점 뺏길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그래요? MS한테? MS가 워낙 잘해서. 아까 알리바바가 이제 잘 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게 중국에서는 아마존이나 이쪽 쓰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쵸. 아마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능 추가도 좀 느리고 뭔가 제한적인데 알리바바는 이제 현지 업체고 지금 중국에서는 클라우드 3위 업체거든요. 아마존이랑 애저 다음으로 GCP는 구글은 애초에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 시장을 빼야 될 것 같고 저는 봤던 게 텐센트보다 아직은 위에 있다는 게 좀 좋았던 포인트긴 해요. 알리바바가 왜요? 텐센트 클라우드보다 위에 있으니까 점유율이. 네. 그렇죠. 어쨌든 클라우드는 근데 MS가 잘 될 것 같은 거는 저는 중국 시장은 MS가 넣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랑 좀 다르잖아. 아마존 자체를 중국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알리바바나 이런 네. 자기들이 키워야 되는 산업이 있으니까. 경쟁 산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MS는 워낙 영업이랑 이런 걸 잘해서 맞아요. 구글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뭐 항상 몇 번 이야기하지만 영업과 서포트 마인드가 없는 거고 네. MS는 그 마인드가 거의 몇십 년째 유지되던 회사고 그래서 약간 그렇죠. 네. 성장 가능성을 보면 애저가 근데 쓰려고 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약간 좀 어려워요. 네. 구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소스로 이렇게 전해들은 얘기로는 구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대요. 자기네 영업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개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엄청 MS나 이쪽 분야에서 일하던 분들을 데리고 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데리고 가도 문제인 게 기업 문화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 영업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조직이 이렇게 나름의 어떤 문화를 갖게 할 건지 아니면 구글의 문화로 가되 영업 방식만 그렇게 할 건지 이런 뭐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전사적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저희 예전에도 파이어베이스에서 로그가 빅쿼리로 넘어가는데 네. 설정하면 빅쿼리 로우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랜덤이에요. 하루 지나면 그 데이터가 파티션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쪽에 별도 테이블로.
어떤 날은 자정에 됐다가 어떤 날은 아침 11시까지 전환이 안 되는데 이거를 구글 쪽에서 파이어베이스에 제대로 안 해주고 어떤 날은 심지어 하루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루 배치를 돌리면 에러가 나는데 구글 쪽에 서포트 물어보면 걔네들은 파이어베이스라 잘 모르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서비스 개발한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이걸 엄청 우선순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영업이랑 서포트가 아무리 해도 회사 전사적으로 파이어베이스의 중요도가 그게 아니면은 그렇죠. 해결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아마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존심 다 버리고 ECS 쓰다가 이렇게 쿠베 잘 나가면 쿠베 해버리고 다이나모 하다가 카산드라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면 그냥 카산드라 해버리고 약간 자존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구글은 약간 반대로 그런 부분이 세서 물론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약간씩 바뀔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면 저희도 최근에 트래픽 많으니까 장애가 딱 나면 빨리 서포트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그런 게 돼 있을까? 왜냐면 구글은 SRE 그 책에도 나왔지만 그 에러 버짓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에러는 나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회사 자체가 엔지니어링 쪽이. 네. 뭐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힘들겠다. 구글이랑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일단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느낌상 이건 뭐 논 오피셜이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5년 전에 클라우드랑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랑 또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버를 임대해서 쓴다는 개념에서 아직도 머물러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DB만 봐도 5년 전에는 거의 RDS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AWS는 NoSQL까지 다 갖췄어요. 풀셋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RDS 있지, 오로라 있지, 다이나모DB 있지, 도큐먼트 DB, 몽고DB도 들어왔죠, 네. 카산드라 들어왔죠, 이번 카프카도 또 들어왔죠. 네. 이런 거 하면은 이제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는 고민하고서 써야 돼, 내가 설치할지 이걸 써야 고민했던 그런 네. 부분들이 그냥 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AWS 특히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쓰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하시죠. 클라우드 상황이 바뀐 거하고 비슷하게 클라우드가 이전 거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게임 스트리밍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클라우드가 우리가 옛날에 진짜 생각했던 그냥 서버 입대하고 쓰는 접근 방식,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능성 이런 게 훨씬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IDC도 설치하고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제 UGB만 낼 수 있으면 UGB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랑 기존 온프레미스랑 비용 비교를 해서 클라우드가 쌀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컸는데 요즘 시대에는 비용이 클라우드가 더 비싸도 방법 기능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로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아니면 못 띄우거든요. 우리도 지금 해보지만 리드 리플리카 추가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려요. 네네. 근데 몇 초는 아닌데 뭐 1분 안에 막 뜨고 재시작도 엄청 빠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예전 방식의 그 DB에서는 리드 리플리카를 그렇게 빨리 띄우고 지우고 막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쵸. 애초에는 이제 비용을 뛰어넘어서 네네. 그 다른 이제 가치들을 기능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저도 원래 저번에 저희가 한번 DB 점검했을 때는 그때 약간 백업 시간이 체크가 안 됐어서 백업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백업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면은 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서비스 닫고 점검할 때. 근데 제가 최근에 오로라 쪽에서 백업을 떠보니까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전체 DB를 1테라 정도 하고. 아니 다운타임이 아니라 다 켜진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끊고서 백업을 하는 거는 그 추가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끊고서 백업을 하는데 그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1분밖에 안 근데 RDS에서는 거의 10분 20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여긴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0%에서 그냥 100% 바로 끝나버렸어요. 저희가 한 지금 DB가 한 그래도 200기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웬간한 걸로. 기가긴 한데 DB가 우리가 클 때 기준으로 잡혀가지고 사실 백업은 1테라 정도 돼요.
아, 백업 그래요? 사이즈. 아, 네네. 그래서 맞아요. 1테라를 백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통째로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은 약간 대안이 쉽진 않은 거죠. 되게 역설적인 포인트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쪽 잘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은 지금 약간 좀 작은 서비스들 마음대로 만들기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개인 앱 개발 이런 거 한참 유행했던 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못하죠. 오로라 못 써요. 그러냐. 그렇겠는데. iOS에 막 비용이 청구되는. 뭐 오로라 쓰자는 건 못 아니긴 써요. 한데 다양한 게 생겼으니까. 서버리스 쓰면 돼요. 아 그래요? 서버리스는 아직 안 써봐서. 나쁘진 않습니다. AWS 미래는 밝다. 뭐 미래가 뭐 아니라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는 아마존 밝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코로나 와중에 더 올라가지고 좀 그쵸.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건 클라우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마존닷컴 보고 사는 건데 뭔가 상대적으로 억울한 거죠. 분사를 해야지 분사를. 클라우드 업계 관심으로 줌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겠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줌이 오라클 클라우드 쓰는 건 추가로 쓰는 거예요. 네 추가로. 기존에 AWS, GCP, 애저 다 쓰고 있었고 그걸로도 뭔가 커버가 안 돼서 추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CP 말처럼 걔는 직접 주고받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트래픽을? 게 일반적으로 뭐 아자르 같은 것도 그렇고 화상 이런 거는 1대1로 다이렉트 통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서버가 받아서 중계 잘 안 하고 그거 1대1이니까. 네. 그러니까 꼭 다작간이어도 그럴 것 같았는데 줌은 뭔가 좀 다른가 봐요. 받아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더니 이런 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다자간에서 직접 다 주고받으면은 엄청 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안정적일 그쵸.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스트리밍을 5군데 해주고 이 사람이 5군데 해주고 막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연 시간 생길 거고. 근데 제가 이걸 봤었는데 지금 하루에 거의 3억 명이 쓴다고? 그 와. 화상 채팅 참여하는 사람이? 이 공식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거의 작년 12월에 얘네 공개해서 1,000만이라고 했어요. 3,000만인가 1,000만인가 그랬거든요. 아. 말도 안 되게 진짜 어마어마하네. 몇십 배가 늘어난 거라서 이건 진짜 엄청 챌린징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줌이 우리도 쓸 때는 줌만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글 밑을 많이 써보고 있는데 구글 밑이 진짜 좋아졌어요. 예전에 행아웃은 써보신 분 알겠지만 도대체 내가 어떤 채팅방에 들어가야 되는지 초대가 된 건지 막 이 방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구글 밑으로 바꾸면서 UI를 엄청 깔끔하게 바꿔놔서 구글 밑.com 가면 그냥 버튼이 플러스 하나 있고 내가 캘린더에서 추가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밑에 생겨져 있어요. 그 시간에 이미. 내가 미리 눌러놓으면 줌처럼 들어가 있을 내가 수 미리 있는 거죠?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그러면 URL을 공유해줄 필요가 없어요. 캘린더에 이미 그 화상회의를 딱 잡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도 회사의 사람들끼리 줌은 동시에 이야기하면 한쪽이 씹히거든요. 근데 구글 밑은 그게 동시에 좀 재생이 되더라고요. 오.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다 같이 날리긴 해요. 그러니까 구글 밑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제 나온 그냥 좀 확대를 해서 개인한테도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밑을 쓰려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뭐라고 하지? 회사 계정이 네, 있었어야 계정. 돼요. 이름이 원래 구글 밑이 아니었죠. 그리고 행아웃이었잖아요. 맞아요. 행아웃은 행아웃이었어요. 없어졌고 예전에 아니요. 행아웃 이름 계속 이번에 밑으로 바꾸고 처음에는 이번에 구글 바꾼 습수에 거예요? 풀어줬다가 제가 알기로는 근데 풀어준 걸로 그 몇 개월 됐었어요. 그래서 행아웃 검색하면 안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저도 제 개인 그 이메일을 듀시트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걸로만 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쓸 일이 있어서 썼는데 그걸로만 돼서 썼었고, 근데 안 풀려져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지금 풀렸나 모르겠어요. 개인한테 풀어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네, 당분간 풀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인가 풀어주고 9월 이후에는 이제 1시간까지만 아마 쓰게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페북도 또 그룹 콜 해놨잖아요. 룸스라고 만들었죠. 네. 근데 지금 그거 룸스랑 또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마 못 써요. 그 일부만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다들 거기다 지금 명령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순식간에 이게 잘 돼 버리니까 그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줌이 딱 거기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파일을 다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미시나 룸스가 별로 못 가져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팀스가 한참 얘기했었는데 팀스도 이제 줌 따라하려고 엄청 네. 기능 넣고 있고. 그래서 팀스는 안 돼. 아 그래요? 안 돼요? 냠냠이. 네네. 왠지 줌은 40분
제한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려고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건가? 그럼 원래 행보가 그냥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추측인데 구글 듀오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거의 모든 포션을 다른데 뺏기게 생겼어요. 기존의 이름이 알려져 있던 행아웃을 다시 푼 것 같아요.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듀오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듀오 접었어요. 듀오를 접은 거예요? 코로나 전에 듀오 접은 걸로 알아요. 그냥 아예 미스로 통합한다? 아닌가? 지금 또 있네요 기사에. 듀오 있어요. 그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뭘 접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1대1 통신인 거죠. 네. 그러니까 행아웃을 네, 행아웃을 접었고. 맞아요. 개인용 행아웃을 접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살리는 거 같은데. 이게 약간 구글도 타이밍을 못 잡는 게 뭐 행아웃을 밀든 뭔가 밀었으면은 지금 이거 터졌을 때 엄청 쭉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애매하게 포지션 잡고 막 이름 바꾸고 구글 밑으로 하겠다 막 GC2만 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이름보다는 기능적으로 많이 부족했잖아요. 우리가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스카이프를 심지어 돈 내고 써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쪽 시장에 사실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쓸 일도 없는 거죠. 아무리 그 화상회의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네. 화상회의 솔루션이 그냥 여기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설치하는 소수만 있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딱 그 니즈가 터지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랑 구글 이런 애들 그냥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역량을 집중해서 그쵸. 구글 미시랑 이런 거 성능을 끌어올린 것 같긴 해요. 페이스북도 뭐 만들지 않았나요? 아까 얘기한 룸스. 룸스 네. 페이스북. 근데 페이스북은 안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약간 달라요. 보면 맞아요. 네, 좀 다르긴 해요. 친구들끼리 하고 뭐 링크 공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좀 달라가지고. 라인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라인은 이미 50인 그룹 콜을 제공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메인 기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안 퍼진 것 같은데 최근에 막 유튜브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넣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달라지는 게 지금 줌스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쓰는 환경을 보면 사실 모바일이 아니에요. PC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화상회의고 막 이런 뭐 그 온라인 교육도 다 PC잖아요. 모바일이 아니라. 근데 라인이나 페이스북 이쪽은 약간 태생적으로 모바일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라인이 아무리 뭘 잘해도 PC에서 이거 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심지어 뭐 회사 같은데 뭐 카카오톡 라인 다 막아버리는데 약간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이 유튜브 같이 보는 기능 넣은 건 아마 학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 온라인 교육. 한국 아니에요. 원래 일본 때문에 넣은 거고. 일본 근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버전으로 나가니까 한국에도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 기능이. 그냥 그래서 재미있게 친구들끼리 TV 보면서 떠들어라 이 컨셉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네. 한국에서는 기사도 안 나왔어요, 실제로. 기능은 근데 들어갔대요. 보니까 기사 한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사실 메인은 아닌 것 같고 라인 쪽에서는 저 이제 주변에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들 이제 요즘 온라인 학습 때문에 막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힘든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 학생이 내가 수업을 정말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 콘텐츠를 보여주든 학생이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그게 힘들고 처음에 구글 쪽을 안 쓰셨던 이유가 구글은 선생님이 방을 종료하고 나가도 학생들이 그 방에 남아서 다른 잡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못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이 채팅 시장이 좀 완전히 니즈가 다른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생겼고 미트에서도 구글 밑에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강제로 아이를 앉혀놓는다는 게 사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얼마나 싫겠어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길 원하는 거지 그 시간을 강제로 앉아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대1로 자기 반, 그러니까 뭐 자기가 들어가는 반이 있으면 그 반의 아이들을 1대1로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해서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많이 베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베끼더라,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과제 상담을 일주일 1대1로 해주다 보니까 자기 업무는 늘었는데 아이들이 수업 반응이 좋으니까 선생님들도 신나서 업무는 늘었지만 너무 재미있게 그 온라인 학습 이 과정을 거치고 계셔서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텐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잘 지속해서 학습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도 기존에 이제 학교에 가서 뭔가 케어하거나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이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10분 간격으로 끝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방법을 지금 만약에 하고 있다면 결국 수업 시간 자체가 과목이 확 줄어들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줄어든다기보다는 사실 수업은 별로 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10분 간격으로 계속 뭘 하고 있으면 선생님을 케어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라요. 사실 선생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은 일단 본인 과목이 아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과제를 내줬을 때 과제를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대요. 사실 과제를 내줬을 때 베끼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온라인인데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기하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회의할 때만 봐도 회사에 회의 이제 코로나 때 하면 줌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회사에 있는데도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약간 집중도랑 똑같은 거야. 거기 회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당장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개개인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나. 강제할 수도 없고. 학교는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긴 한데 저 때는 이제 보통 맨 50명 있을 때는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칠판이 안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 수업 참여도가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근데 줌 같은 걸 쓰면은 학생 20명이라면 20명의 화면이 전부 다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은 물론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더 케어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중고등학교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우리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 앞에 있어도 스타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온라인 중고등학교 때 그랬다고요? 네. 대학생 때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컴퓨터를 워낙 못하시고 네, 뭐 아무튼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줌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한참 난리였는데 그 약간 집중 안 하는 사람 잃는 기능? 그러니까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의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뭔가 찝어서 이르는 기능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몰라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렇게 동공을 인식해서 몰라요. 그런 식으로 아마 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일본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플러그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거 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물론 화상회의는 아닌데 교실에서도 이제 집중하지 않은 애들을 집어서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그럼 선생님이 가서 뭐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쉬워지는 것 같긴 해서 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인민회의에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거기 뭐 안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설치 안 해도 알지 않아요? 네. 일단 알림을 주는 거죠. 저기 누가 자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아무튼 네. 다음 이야기 해보죠 또. 네, 뭐 이제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개발자 어떤 행사들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그 얘기 잠깐 하면 MS 빌드가 지금 신청을 열었다고요. 네네 지금 할 수 있고 저 주말에 했어요. 주말에 해놨고 볼진 모르겠지만 아마 키노트 클라우드 관련 얘기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죠. 빌드도. 그렇죠. MS 빌드에서 큰 축이 네네. 기존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고 맞아요. 클라우드도 꽤 차지하고 있죠. 거의 뭐 그쵸. CP가 말한 것처럼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가 클라우드 쪽 따로 안 했었던 것 같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의 이제 하루는 거의 클라우드만 다루는. 날짜로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카테고리 한 섹션은 이제 다 클라우드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며칠 하나요? 빌드는? 3일 했던 것 같아요. 3일. 이틀인가? 보니까 제가 시간을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보자. 월 20일부터 21일까지인가? 그랬었는데 새벽이겠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온라인 이런 컨퍼런스 참여를 안 해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럽 시간 아니면은 뭐 원래 퍼시픽 타임.
WWDC가 맨날 새벽 3시에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사실 AWS 같은 데는 컨퍼런스라는 의미가 굉장히 옅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떤 시간에 뭘 들어야 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강연을 하고 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웹에다 올려버리고 그쵸.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재생을 해주는 방이 있어요. 룸을 제공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들으면 돼요. 시간 맞춰가지고 사실 네. 열심히 예약해서 들으러 가는 건 진짜 처음으로 듣기 위해서거나 약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강의 자체는 거의 실시간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하면 그런 제약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바로는 할 것 같고 우리야 회의를 이렇게 집에서 하고 뭐 이러지만 네. 컨퍼런스는 아마 컨퍼런스장 빌리거나 전용 스튜디오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 맞아요. 똑같이 그 세팅대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하고 이렇게 그러겠네요. 할 거라 네.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시간 이런 것도. 그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애플도 이제 WWDC 2020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원래 WWDC가 좀 티켓 값이 되게 비쌌잖아요. 그리고 구입이 그 뽑기였나요? 네, 뽑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앱을 받아서 설치해서 들어가면 다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라는 거죠. 네, 빌드는 5월 20일 자정부터 이제 22일 자정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스트림에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워낙 많은 사람 참여하니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런 컨퍼런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서비스의 역량이 이제 드러나겠죠. 애플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 WWDC는 아니지만 다른 거 키노트를 가끔 라이브 생방하면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왜 처음으로 애플이 무슨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나?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엄청 크게 장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막 유튜브를 쓰기도 했고 걔네들은. 근데 MS도 뭐 은근 이쪽에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AWS는 지금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된 클라우드 기술을 또 자기들이 제공한 게 많아요. 얌얌님 잘할 것 그거 잘 같아요. 쓰면은 그리고 우리도 거기 행사장에 아까 말했지만 행사장에서 라이브를 한 사실 호텔의 인터넷 환경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쓰레기야. 그 와중에서도 라이브를 잘 틀었고 옆방에서도 어떻게 보면 틀어주긴 했어요. 맞아요.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약간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 느린 애들은 특히 MS나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은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끊기면. 그러네요. 아마 미국 쪽은 지금 컨퍼런스 쪽은 다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가죠, 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구글은 아예 취소해버렸죠? I.O. 구글 취소했나요? 취소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정확히 5월인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구글 I.O.가. 근데 아예 발표 안 하는 것 같던데. 네,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나? 잘 라이터 모르겠어요. 닥스 포틀랜드랑 프라하는 둘 다 온라인 전환. 네, 파이콘도 온라인으로 네, 한다고 파이콘도 온라인 그러니까 한국 전환되고. 파이콘. 그리고 미국 파이콘은 사실 거의 취소했었는데 네. 그냥 온라인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발표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알아서? 공개를 했을 거예요 지금. 아. 그 며칠 전에 그 누구였지? 파이썬 만드신 분? 귀도 발로써 네. 이 올렸던 것 같거든요. 트윗을 그걸 봤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I.O.는 취소됐네요. 깃허브 못할 뭐 거면 있지 안 하는 게 않나요? 나을 수 있어요. 깃허브도 뭐 있잖아요. 깃허브 유니버스. 네,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개발자 행사들이 이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뭐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다 취소했고 이미 지금 아마존 리인벤트는 공지를 안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 보면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11월 30일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좀 있긴 했는데 여름을 지나고 될 수도 있는 네. 여지가 좀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애매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네. 그리고 한국도 지금 2차 파동이 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가을쯤에.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페이스북 쪽도 마크 주커버그가 아예 공지를 했거든요. 2021년 6월까지 50인 이상 모인 행사는 다 취소한다고, 다 온라인 대체한다고. 그런 거 봐서는 내년까지도 힘들 것 같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쫄아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한국이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5월 거의 돼서 한 3달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 잘 돼서 했지만 거의 이제 일상 돌아가고 중국도 뭔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숨겼든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3달 거기는 좀 1월부터 시작했던 거고 미국이나 이쪽에 막 한 게 4월 뭐 이때쯤이라 치면 한 7월 8월 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컨퍼런스는 좀 부담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CP도 알겠지만 리인벤트 인구 밀도 엄청 높잖아요. 그 신뢰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그 무리수를 안고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하나 애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한국도 전체 전수검사 한번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네. 면역 체계가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네. 그걸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걸리고 넘어간 사람이 많아서 면역이 높은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건 아니고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경제 이런 거 풀 때도 부담이 없는 거죠. 이미 면역이 생기는구나 한국처럼. 그렇잖아요. 이미 반대로. 감염자가 많아서 알고 보니까 훨씬 많이 있어서 면역 체계가 이미 생겨 있구나. 독감처럼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가더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발표될 수도 있는 거라 만약에 그러게 되면 리벤 재밌을 것 같았는데 가면 왠지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좀 어려운 게 다른 나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쵸. 이제 나라별로 리벤트 티켓을 안 받을.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네요. 네. AWS 엘리멘탈 네 먼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걱정할 건 아니긴 한데 라스베가스가 엄청 피해가 클 것 같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난리던데 라스베가스에서 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라스베가스 시장이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일 때 자기네 그 오픈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앵커랑 막 싸우고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그게 더 심한 게 어떻게 보면 그쪽은 고용 환경이 좀 유연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이런 거 힘들면 지금 막 주 단위로 다 잘라버렸잖아요. 해고해가지고. 그쵸.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이랑 좀 다른 상황이라서 거기는 막 그런 거를 어떤 상황이 있든 막 빨리 풀려고 시도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도 막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총 들고 나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마라라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코로나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 이번 주 월급을 내가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생존권이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총 들고 시위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총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네. 월급을 못 받는다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월 단위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월급이 딱 3번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주 단위니까 15번 못 받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요즘 라스베가스는 뭐 진짜 엄청 큰 타격일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그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오프라인 사업이니까 그냥. 그렇죠. 카지노를 온라인으로 열고 그러면. 다음 것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거 약간 연결돼 있긴 한데 AWS가 엘레멘탈 링크라는 디바이스를 하나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하면 HDMI 소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뭐 그걸 캡처보드 연결해서 내 컴퓨터가 이제 뭐 직접 사용자들한테 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말이 안 되는 건데 시청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내 서버에 붙어서 보거나 아니면 내가 트위치로 보내면 트위치에 통해서 1000명한테 네. 나오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엘레멘탈 링크는 이제 좀 더 방송급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기계가 전원 켜는 건가? 그거밖에 없어요. 버튼이 없고 뒤에다가 전원을 공급하고 이더넷 케이블 연결하면 바로 AWS 내 계정에 엘레멘탈 메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걔한테 바로 스트리밍이 쏴줘요. 그 인풋은 어떻게 받아요? 네? 인풋은 HDMI로. HDMI랑 뭐 SDI 케이블이라는 뭐 방송 규격 케이블 같은 게 있고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꽂으면 그게 바로 AWS 미디어 서비스로 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방송을 바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우선 꽂으면 거기다 받아가지고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 URL이 생성돼요. 와. 그러면 그 URL을 주면 적어도 뭐 보안 이런 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AWS가 스트리밍하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네.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직접 해도 되는 거고 다시 2차로 유튜브나 그런 데 넘겨도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거기서 내가 또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해야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OBS 우리도 세팅해 보면 멀티 송출하려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엔진엑스를 여기 깔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애가 거기 쏘면 네. 메디어 서비스에서 저도 안 써봤지만 다시 이제 메디어 서비스에서 다양한 소스로 뿌리거나 네. 뭐 이런 거를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게 가격이 $995 거의 네. 100만 원 좀 넘고 어떻게 보면 비싸요. 캡처보드 치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내가 AWS 계정으로 사잖아요. 내 AWS 계정 로그인해서 사거든요. 종속돼 버려요. 계정이 딱 붙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버튼 이런 게 없다고. 그 기계 받아서 연결하면 내 거 그 AWS 계정에 엘레멘털 미디어 라이브로 뜨는 거예요. 네. 이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AWS도 말하는 게 엄청 큰 방송사가 아니라 그냥 중소규모나 이런 데서 잘 모르겠고 그쵸, 그쵸. 하면 그냥 장비에다가 인터넷선 꽂고 전원 꽂고 HDMI 꽂으면 이 방송이 되는 괜찮은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사자고 하진 마세요. 네. 정확히 미디어 라이브를 아직 몰라서 아니,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이 기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제가 봤던 게 4월 중순쯤에 네. 그 나왔다고 기사 한번 났었고, 근데 갑자기 5월 5일인가 정식 출시돼서 또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보고서 아 우리 이런 거 사보면 어떨까 하고 던지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뭐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말긴 했었는데. 근데 엘레멘탈 링크만 비싸서. 사는 건 살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무조건 미디어 라이브가 붙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아마 그죠. 그냥 두 군데 보내는 거면은 그 비용 자체는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1,000명한테 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유튜브가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라이브. 아 유튜브로.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 되나? 라이브가 받는 건 공짜일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트래픽 나가는 게 보내는 게.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애들 지금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인풋 처리하는 비용이 있긴 하네요. 이게 입력 요금이 있네요. 얼마 안 하네. MP2 입력 이런 게 얼마 안 하네. HD라고 치면 시간당 0.2달러면 비싸잖아요. 200원 200원이잖아요. 예? 시간당이잖아요. 시간당 몇 시간? 아, 몇 시간 방송 안 네. 하네. 그쵸. 기계가 비싸네. 아 근데 아웃풋 프라식 따로 있다 밑에. 아, 그래요? 근데 출력도 500원? 근데 1시간만 하는 거면 짧게 하는 거면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이러고 여기다 딱 해놓으면은 만약에 여기다 딱 해놓으면은 방송 그냥 엄청 바로 할 수 또 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한다 또 살 아니, 생각한다.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리고 미디어 링크, 미디어 라이브는 사실 2년 전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쪽이랑 회의하면서 봤던 장비인데 처음에 이제 방송사에 렉에다가 꽂아놓는 장비를 좀 봤었어요. 아. 방송 장비를 받아서 이제 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미디어 라이브 이거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사람 특히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찾아요. 라이브로 예배를 보고 싶은데 장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타겟으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딱 그런 거 맞네요. 그러니까 중소규모 스튜디오. 네. 그리고 이게 미디어 라이브가 입력 인풋 아웃풋 비용은 미디어 라이브만 있고 미디어 엘리멘탈 비용이 있고 미디어 라이브는 미디어 라이브대로 비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본 게 미디어 라이브 비용이에요. 링크 비용은 없고. 그래서 두 개가 아마 따로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거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 붙이면 클라우드 프론트 비용 따로 나올 네. 거고. 맞아요.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0.02달러라는 거는 그게 그거 외에도 저 이거 그때 고려하다가 비용이 비싸서 안 했어요. 미디어 라이브. 이유가 있었는데 그 기업급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게 24시간 방송이랑 우리처럼 네. 한두 시간 하는 거랑 확실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는 예전에 연결하려면 뭐 소프트웨어 깔아서 컴퓨터에서 송출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꽂으면 알아서 해주니까 훨씬 편해질 것 같긴 하네요. 유선 기간에 진짜 잘 되는 데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엄청 화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미디어 라이브가 단점이 있어요. 미디어 라이브 자체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메디아 엘레멘탈 링크도 해상도가 HD에서 60 메가bps인가? UHD 있는데요? UHD 안 되는 건가? 아니요. 밑에 보면 다 가격에 보면 HD예요. UHD 있어요 가격에는. 그게 말만 UHD지 1080p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UHD 기준이 좀 애매한 거고. UHD라고 써놨잖아요, 얘네들. 네네네. UHD가 1080을 초과하여 최대 2160. 그렇네요, UHD네. 뭐지? 근데 어쨌든 엘레멘탈 링크는 네. 엘레멘탈 링크는 HD예요. 최대 해상도. 아 그래요? 네. HD면 충분하죠. 요즘 4K 시대. HD면 충분하죠. 아니요. 저 지금 이거 쏘니까 써보면 알죠. 방송에 HD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거 이거 해보면 4K는 화질이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개인. 그러니까 이제 얌얌님 말은 녹화는 따로 하는 거고 생방송은 HD로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네. 네. 아, 이중으로 하는 거죠. 그렇네요. 목적이 좀 다른. 네. 송출이랑 이제. 제 생각엔 그냥 한 번에 할 거 생각해서. 근데 얌얌님은 AWS 쪽에서 변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써보시지 않았어요? 그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미디어 쪽이. 근데 또 이거는 쓸 일 없는 사람은 아예 쓸 일이 없는데 그쪽만도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뭐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이 뭐죠? 그냥 어떤 거 써보셨는지 궁금해서. 그냥 그때 이것저것 그냥 제공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써봤는데 비용 문제로 다 철회하고 직접 만드는 식으로 다 봤어요.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냥 VOD 서비스 같은 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없거든요. 그의 기능이 필요한 것도 미디어 라이브나 이거 미디어 링크는 솔루션 회사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컨퍼런스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0 받아서 미디어 링크 연결하고 송출하면서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이 기존에 만들어서 그쵸. 그 AWS 솔루션 이용해서 그때 셋업 해주고 없애버리고 다른 데 해주고 돈은 막 1000만 원 넘게 받을 테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 장비가 450g밖에 안 해요. 엘레멘탈 링크가. 그거 좋다. 우리 믹스프리급이고 거의. 이거 설치 딱 해놓으면 엄청 편하다니까요. 하나 사시죠. 아니요. 그리고 이거 생각난 게 있어요. 또 엘레멘탈 링크 홈페이지 그 가서 보면 맨 밑에 쪽에 유튜브 영상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영상 링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도 있는데 AWS 웹 서비스는 사실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서비스가 그쪽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미디어 라이브는 엘레멘탈 쪽은 유튜브 계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AWS 엘레멘탈이라 그래서 따로 있고 이쪽에서는 네네네네. 따로 영상이 올라오고 뭐 발표하고 이런 것도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래요? 미디어 회사나 이쪽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AWS가 미디어 쪽에도 이렇게 먹으면 벌 수 있는 이 매출이 수준이 달라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어제 또 그 생각을 했죠. 아마존이 오르면 안 됐었는데 약간 산업이 다르잖아요. 이거 엘리멘탈을 아마 아마존이 어딘가에서 인수했던 걸 거예요. 그래요? 원래 일라스틱 트랜스포더 뭐 이런 식으로 일라스틱으로 자기들이 만들다가 뭘 하나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비디오가 아예 달라요. AWS 엘레멘탈 가면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 배경 이런 게 달라요. 조회수가 엄청 낮네요. 조회수 17, 9. 뭐야 이게? 심각한데? 조회수는 낮은데 이쪽은 왠지 원래 조회수 애초에 다른 산업군의 개발자들 혹은 개발자 아닌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또 방송. 방송 장비 비싸잖아요. AWS 조만간 카메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누르면 라이브 방송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또 낙교님이 사자고 하시겠지. 사자고 안 해요. 저 뭐 사자고 한 거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사자고 하시는. 아니에요. 믹스프리 사자고 하잖아요. 믹스프린 좋잖아요. 백업 있어야지. 보니까 그 얘기 나와서 전 디먹스드라고 하는 이제 영상 컨퍼런스를 주로 보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기껏해야 400회? 종사자만 보니까 AWS랑 또 조회수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AWS 조회수도 낮아요. 낮긴 하죠. 맞아. 그래도 여기 뭐 80개 이런 것보다 많겠죠. 그리고 다음 것도 또 AWS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뭔지 모르겠는데 AWS의 그 VP? 고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가 뭐예요? 글쎄요. 뭘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뛰어난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VP라고 하면 부사장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섹션의 사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팀 브레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AWS를 퇴직했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해요. 왜요? 기본적으로 퇴직한 이유가 아마존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이제 아마존닷컴 그쪽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막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뭔가 두려우니까 그쪽에서 직원들이 막 항의하고 막 이런 걸 했나 봐요. 물류창고 쪽에서 노조 네. 뭐 했는데 그쪽 직원을 그 항의한 대표를 해고해 버렸대 아마존닷컴이.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그냥 자기 그거에 회사를 떠나 항의해서 네. 항의 차원으로. 네, 항의 네, 차원으로 항의 의미로. 저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그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아니요, 전 번역 그 블로그. 자기 블로그. 네네. 아니요. 그분 블로그가 있어서 그분 블로그에 그 얘기를 쭉 올리신 게 있어서 아마 네.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맞아요. 아직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네. 뉴스에 이제 좀 정리된 거는 네네. 일본어 번역이긴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존이 이제 그 파업한 리더를 해고할 때 정책 위반을 이유로 이제 했는데 이 아저씨는 아마존 경영진이 이거에 좀 선처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있는데 해서 자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 밑에 막 많이 적어놨어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XML 전문가래요. 저도 아까 찾아봤는데. XM 만든 사람. 네, XML. 와. 코아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네. 제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지금 그 뭐죠? 우리가 멀리서 보기는 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코로나에 대응해서 뭔가 좀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아저씨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원래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었는데 2010년까지 네. 오라클이 이제 인수화했잖아요. 그때 거기를 그만두고 구글에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2014년 2월에 구글에서 퇴사했는데 그때 이유도 좀 특이해요. 재택근무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했대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일본어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구글이 2014년에는 재택근무를 안 시켜줬나요? 일부만 하거나 뭐 약간 제한적으로 구글은 재택근무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랩이 진짜 특이한 회사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걔네는 왜냐면 사무실 갈 때 엄청 돈을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네. 재택 문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택을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밖에서 봤을 때는 재택을 그렇게 잘 해주는 문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보안도 있고 내부적인 문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재택에 친화적인 회사 아니었던 것 같고 일부만 한다든가. 아마존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아마존 가가지고 그냥 자기만 재택하는 거 아니야? 아마존도 재택하는 회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아마존은 자기 직원들 하려고 막 도시를 통째로 선정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재택할 거면 이제 버퍼나 길랩이나 뭐 그런 회사를 찾아가야죠. 아무튼 이 아저씨는 오래 다니셨네요. 그래도.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2014년 12월에 아마존 들어갔다 그러니까 6년 아마존의 부흥기에 잘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네. 너굴님이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또 꺼졌어. 수고하셨습니다. 남녀님 안녕. 아 카메라 안 되겠네. 왜 꺼졌어? 제가 저거 전원 연결해놔서 그러나?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Standard output. FM.